여운이 탁 남더라고요. 뭔가 진짜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뭐 나이 들어버린 부모님에 대한 뭔가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서유록 배우님께서 뭐 지난번에도 체육 작품을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셨는데 솔직히 초반에 진짜 지루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진짜 뭔가 울컥하게 만드는 게 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드립니다. 휘발유 들어갑니다. 오늘은 희곡 우리 읍내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리 읍내는 미국의 엘리트 극작가 손톤 와일더의 작품인데요. 이 작품은 두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사랑에 빠지고 또 결혼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. 손톤 와일더는 퓰리처상을 3번이나 받은 작가라고 해요. 네. 소설로 1번 받고 희곡으로 2번이나 수상을 했다고 하거든요. 천재라고 할 수 있죠. 지난번에 저희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을 리뷰했었잖아요. 그렇죠. 테네시 윌리엄스도 2번은 받았는데 2번 받은 것도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손톤 와일더는 3번이나 받았었군요. 평생에 1번 받기도 어려운 그 상을. 그러니까요. 네. 좀 어떻게 보셨어요? 퓰리처상을 수상한 만큼 되게 대단한 작품인데 재밌게 읽으셨나요? 이 희곡이 사실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없잖아요. 사건이 되게 단순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보는 내내 뭐지?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가 끊어지고 나올 것 같다 끊어지고 이래서 조금 지루한 면이 살짝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까지 딱 다 읽고 나니까 하면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뭔가 여운이 탁 남더라고요. 뭔가 진짜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뭐 나이 들어버린 부모님에 대한 뭔가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사소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게 이 작품의 사실 주요 핵심적인 주제죠. 일생에 관한 것들을 좀 담담하게 그려냈다. 그리고 이제 뭐 서유록 배우님께서 뭐 지난번에도 체육 작품을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셨는데 체육 작품 역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, 사람들의 삶, 그리고 별다른 또 격정적인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 사건이 튀어나올까 이러다가 어느새 끝나버리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. 맞아요. 되게 일상생활이 그냥 평범하게 나와서 솔직히 초반에 진짜 지루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진짜 뭔가 울컥하게 만드는 게 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역시나 안톤 체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좋았어요. 등장인물들이 되게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 이 작품을 공연되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, 아직. 근데 여기서는 되게 마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.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공연하는 걸 되게 보고 싶은데, 그리고 공연으로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배우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, 이 작품?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, 저는. 저도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연극영화과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셋 다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실제로 뭐 다른 극단에서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너무 쉴 새 없이 공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극단의 공연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긴 하잖아요. 네, 최근에 우리 읍내 없었지 않아요? 맞아요.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찾아보니까 한 2006년, 7년 뭐 요 시기에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읍내를 한 몇 년 동안 잘 못 들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읍내 공연한다는 소리를. 근데 이게 사실 배우한테도 되게 도전적일 것 같거든요. 완전 텅 빈 무대에 그 마임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게 사실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하잖아요. 빈 무대가 되게 양날의 검이죠.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을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하나? 돈 안 드니까?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로 끝내주는 연기력이 없이는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하는 본인이 뭔가 확신이 없으면 그 연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. 맞아. 그래서 뭐 연출가를 비롯해서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정말로 그 장면이 보인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관객이 받아들이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섣불리 빈 무대를 시도한다라는 게 조금 어렵다?
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, 저는. 이게 희곡으로만 읽으시는 분들은 별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진짜 뭐 신문을 던진다. 근데 신문이 없어요, 실제로.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간다는 수레는 없어요. 알곡을 다듬는데 없고. 그러니까요.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? 이런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시도,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읍내로 따지면 한 0.5%의 시도는 밥상머리에서 저희가 하긴 했잖아요. 실제로 음식을 저희가 차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접시마다 포스트잇을 다 붙여서 이건 어떤 음식이고 어떤 식감을 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온도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설정해가지고 연기를 하긴 했잖아요, 마임으로.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식기까지는 있었지만 실제 음식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집는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그 입에 가져가서 씹는 이 텍스처까지 좀 구현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관객 여러분께서 그걸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진짜 마임으로 처리할 때는 그 약속이 배우들 간에도 정말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래서 밥상머리 할 때도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 젓가락으로 뭔가 면 같은 걸 집었는데 저 사람은 같은 접시에서 갑자기 숟가락으로 뭘 떠먹는다 이러면 되게 관객들이 도대체 저 접시에 뭐가 되는 거지? 라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음식 먹는 거 외에 모든 것을 마임으로 처리할 때는 진짜 그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상황이 생생하게. 뭔가 사물을 표현을 할 때도 이 사물의 사이즈, 만약에 이 책상을 이렇게 탁 친다라고 했을 때 한 요만큼인 책상을 탁 치는 거고 누구는 뭐 여기 가가지고 탁 치면은 저 테이블의 사이즈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?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, 사실. 그리고 이렇게 텅 빈 무대와 뭐 마임 같은 독특한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 작가의 배경과도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. 작가의 아버지가 외교관이셨대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상하이랑 홍콩의 총영사관으로 있었어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의 뭐 경극이랑 일본의 노 이런 걸 접하고서 텅 빈 무대를 자기 작품에 차용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 우리 읍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가 있잖아요.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이 꼭 옛날 우리 판소리나 무성 영화의 변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무대 감독이라는 인물의 등장이잖아요. 무대 감독이 뭔가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. 손톤 와일더가 이 작품을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집필을 하긴 했지만 이 사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더 사실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대 감독이라는 인물을 세워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무대 감독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 관객들이 너무 극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또 얘기했듯이 브레이트가 낯설게 하기라는 그 기법을 연극에 적용한 작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브레이트도 뭔가 감정적으로 관객들이 동화하거나 아니면 배우들도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읍내에 등장하는 무대 감독이라는 역할도 재밌게 뭐 나레이션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너무 깊은 동조는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와서 지금은 여러분은 연극을 보고 계십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실과 연극을 구분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연극적인 이론으로서 그 작품에 구현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텅 빈 무대에 이제 모든 것들을 마임으로 처리하면서 그 빈 공간을 그 관객들 각자의 기억으로 채우길 바랐다 이런 글을 쓴 걸 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와 연극을 구별해서 보기를 바랐긴 했지만 관객들이 막 완전히 이입되고 동화되는 거를 반대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브레이트랑은 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삶에 대한 서로의 파편들이 다 다르고 근데 어느 지점에는 분명히 적용되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연극을 보면서. 그래서 이 무대 감독이라는 역할이 어찌 보면 되게 친절할 수도 있긴 있지만 이 연극에 너무 동화가 되면서 자기의 기억을 이제 잊게 만드는 그러한 지점들을 조금 차단한 건 아닌가.
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더 상상하게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땠지라는 부분을 더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각자의 유년 시절의 기억,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를 입혀서 보게 되잖아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. 각자가 가진 배경을 토대로 이거를 상상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모티브가 되게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부활해서 뭐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육체로 나타나지 못했지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전에 살았는지 돌아가서 본다든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게 되게 요새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김태희 씨가 목기작으로 선택했던 하이바이 마마라는 작품도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가족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뭐 이건 과거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랑 좀 별개로 주인공이 죽는 건 아니지만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. 보셨나요? 어바웃 타임? 네, 맞아요. 네. 그 주인공이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뭐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동생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여행 능력을 하루를 그냥 다시 복귀하면서 사는 걸로 매일매일 쓰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그냥 다시 하루를 돌아가서 그냥 그 하루를 똑같이 다시 사는 거.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마지막에 에밀리의 독백에서 되게 사소한 것들, 내가 좋아했던 것들,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사소한 것들을 막 언급하잖아요. 근데 내가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냥 너무 바빠서 스쳐 지나가듯 지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놓치지 않고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 시국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큰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2020년이 어떻게 갔는지도 사실 모르겠잖아요. 맞아, 벌써 여름이 왔는지 12월이라니 여름이 뭐 가을이 왔는지 이런 거 느낄 새도 없이 그리고 뭐 누군가는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이런 일상들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춘천 가서 닭갈비나 먹고 올까?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불과 한 몇 개월 전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은 계속 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비록 우리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지금 오늘 하루하루 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상의 소중함과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작품 우리 읍내 꼭 한번 읽어보세요. 저희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